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를 펴면 되냐면 118쪽, 교과서 118쪽을 펴주세요. 자, 우리 이제 신학로개척 선생님이 조금 전에 녹화를 했다가 녹화했는데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다시 합니다. 자, 신학로 개척 부분에서 주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신학로 개척을 주도했던 나라. 그래서 두 나라 기억나죠? 그래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그 다음에 인물. 그래서 인물도 기억나죠? 이제 주요하게 봐야 되는 인물 콜럼버스. 그리고 마젤란. 주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향, 신학로 개척과 관련된 그 결과로 영향 해가지고 선생님이 주요한 용어만 일단 먼저 띄울게요. 삼각무역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격혁명이란 용어, 산업혁명, 그 용어들이 주요한 키워드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 조금 속도를 1.2배속으로 빠르게 할게. 자, 신학로를 찾아 나서다. 자, 요 주제에서는 신학로 개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92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항로를 발견하다. 요거 체크해 두세요. 자, 1492년 요 연도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연도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신학로 개척이 왜 일어났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는 이제 배경과 오답 처리로 하는 거를 결과나 영향을 그 안에 집어넣고 오답 처리로 하기가 문제가 내기 쉽겠죠, 그쵸? 그래서 요 부분에 배경과 관련된 거를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마르텔로의 동방견문록. 그래서 동방에 가면 막 황금으로 막 칠갑이 돼 있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방에 대해서 호기심을 많이 가지게 하더라.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게 했던 그 책,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 요거 사실 뻥쟁이라고 했죠, 그쵸, 선생님이. 그리고 여기 향료. 그때 당시에 이 향료는, 육식 생활을 하고 있는 유럽인들에게는 이게 필수였겠죠, 그쵸? 피부 좋아지고 고기 이제 요리할 때 그리고 보관용으로도 후추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후추가 당시에는 금가루에 해당하더라. 그래서 사실은 향료를 찾아가지고 동방과 당시에 직접적으로 교역할 수 있는 루트를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비단 이런 것들이 유명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중간에서 오스만 제국이 너무 뻥튀기 해가지고 넘기니까 이제 오스만 제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 동방과 통할 수 있는 루트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의 산물에 대한 그런 욕심 그런 걸로 이제 이게 신학로 개척에 나서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게 그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찾고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뭔가 발달이 돼야지 그게 조건이 갖춰지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지리학이나 천문학이나 그다음에 이제 선박 제작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튼튼한 배로 원거리 항해가 가능하게끔 하더라. 그리고 이제 나침판으로 헤매지 않고 이제 요즘으로 치면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 가게 되더라.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어디에 대한 설명이 있냐면 배경입니다. 배경. 신학로 개척이 왜 일어났느냐. 그래서 배경과 관련해서 넘버링 한번 해봅시다. 1번, 그 다음에 이제 2번, 그리고 이제 요 산물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조건들이 갖춰졌다. 3번. 그래서 뭐 지리학 천문학, 그 다음 선박 제작 기술, 그 다음 나침반. 요런 것까지. 자, 그 다음에 주도국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형광펜을 해주세요. 자, 포르투갈, 에스파냐. 그래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대표적으로 이 새로운 항로를 돌더라. 그럼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있는 위치를 이제 여기서 확인합니다. 자,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있는 위치를 지도상으로 확인을 했는데, 쌤이 요걸 조금 더 크게 할게. 자, 여러분들 보면 여기 대서양이 있죠, 대서양. 그래서 대서양 근처에 있는 이 지금,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결국은 신항로 개척을 주도를 하게 되면서, 기존에는 통해 가지고 이렇게 원래 이제 동방 산물이 들어왔었잖아. 그치? 그래서 지중 무역이 발달했던 그게 전이었는데 이제 새롭게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나서게 되면서 신항로 개척 이후에는 무역의 중심지가 옮겨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따가 가겠지만 지중해에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대서양으로 옮겨가더라. 그래서 요거 하면서 쌤 미리 설명했어요. 그래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대서양 쪽에 있는 나라들라는 거 지도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에스파냐 주도국 나와 있죠. 그쵸? 에스파냐에서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인물이 콜럼버스, 그리고 마젤란입니다. 자, 콜럼버스는 서인도 제도에 도착했죠. 그쵸? 여기는 서인도 제도에 도착해서 이렇게 한번 왔다 가는 거. 요거는 콜럼버스의 항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요 부분 서인도 제도 요거 체크하시고 요 부분에다가 여러분이 따로 적으세요. 누구? 콜럼버스. 그래서 콜럼버스 적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마젤란 나와 있죠. 마젤란은 우리가 요거 이제 요 부분에 쭉 봐야 되는 게 마젤란 해협. 너무 힘든 해협을 통과하다가 이렇게 이제 좁은 해협을 통과했는데 너무 이게 막 이게 뭐라고 하지? 이게 되게 잔잔한 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야, 기존에 힘들었던 게 이제 잔잔한 바다로 나와서 다행이다. 정말 드넓고 잔잔한 바다구나 해서 태평양이란 말을 마젤란이 처음으로 붙였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태평양 이렇게 쭉 가가지고 쭉 이렇게 오다가 결국 필리핀에서 원주민한테 마젤란은 죽고 마젤란의 일행들이 다시 이제 세계 일주를 완성하더라. 그래서 보통은 그냥 마젤란이 최초로 세계 일주에 성공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일행들이 한 건데 그래도 맨 처음 시작에 이제 마젤란부터 했기 때문에 그냥 마젤란이 한 걸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 별표하시고 수업 시간은 다 했던 거라서 간단하게 교과서 보면서 언급만 할게요. 자, 그러면 요 화살표 있죠? 요 필리핀 통과하고 요 위에다가 한번 더 적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젤란이 여기서 사망을 하긴 하지만 아무튼 세계 최초로 세계 일주를 완성한 지구를 한 바퀴를 도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카라빈선하고 나침판 요거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자, 배가 이렇게 건조가 되니까 만들어지니까 요 배를 이용해서 원거리로 항해가 가능한 겁니다. 어,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요거 한번 동그라미 하고 별표해보자. 요거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잠깐 다룬 반도 있고 안 다룬 반도 있는데, 어차피 이제 설명할 때 하면 되니까, 자, 포도시 은강 형광펜 해보세요. 포도시 은강. 여기 이제 오늘날에는 이 은광이, 이 광산에 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엄청 은이 있어요. 은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찍어 갑니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있는 지금 현재 어디에 속해 있냐면 볼리비아에 있는 나라거든요. 볼리비아에 있는 나라에 도시 은광이 있습니다. 그 지역명이에요. 볼리비아라는 나라의 그 안에 동네 이름이야, 포토시가.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페루의 일부였어요. 그래서 위치는 한 요 정도. 여기다가 혹시 적으세요. 남아메리카에는 요쪽 부분이 있지? 요쪽 부분에 점 하나 딱 찍고 그리고 여기가 당시 이제 페루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포토시인가. 포토시는 요 동네 이름이고요. 여기 은광이 유명하던 은광. 자, 이렇게 메모를 하나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요 부분은 어떤 설명이냐? 그래서 요 부분 또 형광펜에 하겠죠. 큰 변화를 가져왔다. 자, 결국은 지금 결과 및 영향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신호 개척 이후 결과 혹은 영향,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쭉 보는데 줄치세요. 신항로 개척 이후에 지중해를 대신해서 대서양 무역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자, 사실은 너네가 수업 시간에 이해만 했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항상 문제 내기 쉽게 너네가 출제를 하는 사람이라 생각을 해봐봐. 어떻게 바꾸겠니? 이거 두 개 싹 바꾸면 애들 헷갈려 할 거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 개 싹싹 바꿔가지고 문제 내면 문제가 어, 오답률이 높아지겠죠. 애들이 이제 오답을 많이 고르겠죠. 그쵸? 그래서 항상 이런 거 지중해와 대서양. 그러니까 지중해가 기존에 무역 형태였다면 지금 실로 개척 이후에는 대서양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헷갈리게 결과에 대서양 형광펜하고 다른 색깔로 그렇죠. 이거 대서양일 수밖에 없겠죠. 주도했던 나라가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니까 여기로 옮겨가더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이쪽에서 형광펜을 하셔야 될 부분이 상강무역 여기다 형광펜 해보세요. 무역은 생태로
나타난다. 무역 형태가. 그래서 대륙이 지금 세 개가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지역이. 그래서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세 가지 꼭지점을 한다고 해서 삼각무역인데 요거 쌤 잠깐만 설명할게. 요거를 3포인트 3으로 해도 충분히 되겠지? 이게 필기가 여기는 필기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여기 넓혀가지고 해볼까? 이유는 이제 걸쳐 선생님이 필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듣기만 해도 됩니다. 자, 봐봐. 기존에 어 이렇게 유럽이 있잖아, 그치? 유럽. 이게 너무 굵게 나와서 안 되겠구나. 이렇게 조금. 3이 제일 최고네. 자, 유럽입니다. 유럽. 유럽이면 유럽에서 자, 봐봐. 유럽과 어느 대륙? 아메리카. 아메리카.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요 대륙이 있다 치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노예를 요렇게 보냅니다. 왜 노예를 보낸다?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 유럽에서 전염시켰죠. 천연두를. 그래서 전혀 이거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상태에서 천연두가 퍼지게 되니까 인구가 격감해서 이들의 노동력을 이용하기 힘드니까 이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데려와가지고 아메리카 쪽으로 이렇게 일을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노예가 여기로 건너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아메리카로 모직물을 많이 팔아 넘깁니다. 얘네 때 이제 유럽에서는 양털을 이용해가지고 모직물 공업이 좀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필요한 거야. 자기네 물건을 사줄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 수요를 이제 더 넘어서서 그래서 모직물을 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오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와 요게 중요해요. 흑인 노예와 그다음에 요 부분 별표. 자, 뭡니까? 설탕, 향수수 없으면 안 되죠, 그쵸? 모든 요리에 다 들어가는 거 설탕, 향수수. 그다음에 이제 기타 요때 뭐 담배도 있었고요. 그리고 토마토, 그리고 뭐 감자, 옥수수 이런 것들 쌤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오야 네 친구 잡아와 다른 부족 네가 이기고 싶으면 이것만 있으면 돼 하고 유럽에서 건넸죠 총을 그쵸 이거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거니까 까지만 할게 그리고 아프리카에 금이 많았어요 그래서 금 요렇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유럽이 또 아시아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요거 기존에 아시아에 원래 이제 갖고 싶어 했던 거, 요 형태가 지금 삼각무역이고, 아시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에 향신료, 그 다음에 이제 비단, 요런 거를 유럽 쪽으로 들고 오고, 그 대가를 은으로 지불한다. 자, 그래서 요거 선생님이 좀 필기가 뭐 같네. 요 부분까지만 일단 필기하시면 됩니다. 요게 세 가지 꼭지. 그래서 삼각무역이더라. 이제 유럽은 원래 아시아에 있는 요것들을 교역하기 위해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이런 삼각무역 형태가 나타난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개념 나오죠? 가격혁명. 자, 가격혁명 이렇게 가격적으로 옳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그렇다? 갑도시 은광 여기서 많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기존에 이런 것들을 화폐로 썼는데 여기서 이제 채굴해서 다 들고 가버리거든. 그래서 요때 가격 혁명이 일어나더라. 그리고 그 위에도 줄치세요. 감자, 뭐 카카오, 옥수수, 담배 이런 것들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더라. 줄치시고 그럼 새로운 개념 있죠. 산업혁명 요거 형광펜. 산업혁명이 아니다. 아직 혁명이야. 산업혁명은 물건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윤을 취하고 거기서 이제 이게 점점 자본이 쌓이는 거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건을 이동하면서 만드는 게 아니야, 아직은. 산업혁명이 돼야지 대량 생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요거 일단 근대 자본주의 발달에 영향을 줬다. 일단 요까지 줄치고 상공업자들 상공업자들 이야기 많이 해줘 선생님이 까지 요렇게 줄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 얘들아? 어, 기존에 지금 이 부분은 요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어떻게 하고, 요거를, 잠시만, 요거를,
그 새로운 페이지로 해서 새로운 페이지로 해서 아이캔노트로 띄워야겠다. 아이캔노트로 됐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 필기할게. 됐다. 이제 됐다. 요거는 따로 메모해 두세요. 포스트잇에다가. 자, 활동의 중심지 이동이 있습니다. 자, 중심지 이동 결과 원래 지중해였다가 이제 대서양으로 옮겨지더라. 자, 요런 거는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으니까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또 중요한 거, 또 꼭지점 하나, 뭡니까? 아메리카, 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아프리카에 이제 원료 공급지로 아니면 또 시장 개척, 요런 것들로 소유럽의 모직물 공업이 발달하더라. 모직물 공업이 발달합니다. 자, 근데 이제, 얘들아, 그냥 요거 헷갈리면 그냥 요거 하나, 요거 1번, 그 다음에 요거 2번, 요거는 그냥 안 쓰셔도 돼요. 나중에 또 헷갈리겠다. 그다음 2번, 서유럽에는 모직물 공업이 발달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페루에, 음, 자, 페루의 은이 유입이 됩니다. 이제 페루의 어디? 포토시 은광에서 은이 유입이 되면서 물가가 급등하더라. 물가 급등하면서 요거를 가격이 치솟으니까 가격 혁명이라. 그래서 요런 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상업혁명, 상업 자본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본이 발달하면서 요거는 상업혁명으로 표현합니다. 상업혁명으로. 이제 쭉쭉쭉쭉쭉 잠깐만. 여기까지만 일단 필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 더 필기를 할까? 요거 하나만 더 필기합시다.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그러면 또 에스파냐인들이 또 나쁜 짓 한 게 또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부분 좀 잠깐 필기할게. 자, 올 지금 중남미 아메리카 대륙에 올 고대 문명이 상당히 발달돼 가지고 얘네들이 그 막 석조 건축물도 엄청 높게 쌓고 막 그랬다고 이야기했었죠. 그쵸? 그래서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잉카 문명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에스파냐인이 지배를 한단 말이야. 몇 명 안 데리고 왔는데 무기가 좋다 보니까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코르테스와 그다음에 누굽니까? 기억납니까? 피사로 기억납니까? 피사로가, 자, 아스테카, 원래 있던 아스테카와, 그 다음에 이제 잉카 문명을 파괴시킵니다. 파괴시키고, 이건 수업 시간 다 설명했던 거라서 선생님 간단하게 할게. 그리고 이들이 이제 여기다가, 새로운 틀을 만들죠. 엔코 미엔다 제도. 엔코 미엔다 제도.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원주민한테, 야, 금할당 채워와. 그래서 원주민으로부터, 어, 공, 공납을 이렇게 받는 거. 그래서 요렇게 요런 제도 자체를 엔코미엔다 제도라고 합니다. 이걸로 이제 원주민을 착취하더라. 선생님 글씨가 잘 안 써진다. 원주민 착취하더라. 자, 그 다음에 너네 알아보겠지? 너네 선생님 말로 하는 거 그냥 받아 적는다 생각해. 이거 글씨가 잘 안 적어져가지고 또 이상하게 필기할까 걱정되는데. 두 번째 이제 플랜테이션 기억나죠? 플랜테이션 농업이 요때 이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플랜테이션을 단일 경작을 많이 한댔잖아, 그치? 단일 경작. 그래서 온주민 노동력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뭐 커피를 생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농장으로 이용을 하는데 일단 포인트는 원주민 노동력을 이용하다. 근데 원주민이 천년도 때문에 죽니? 그럼 이제 어디서 데려오더라?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데리고 오더라. 그래서 요 영향, 요것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또 교과서에 아마 있을 거예요. 교과서에 짜잔, 짠, 나와라. 아이고야, 이거 아니었네요. 엄매야, 잘못, 잘못해요. 미안. 지금
아유. 이게 지금 확인 눌러야 되는데 내가 자꾸 엉뚱한 걸 내가 아직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참 갑시다. 지금 5개 가지고 지금 아직 정신이 없다. 감기약 먹고 자다 깨가지고. 봅시다. 자, 절대 권력을, 요거 절대 권력 아니죠. 우리 요거 할 차례죠. 여기 있죠. 아스테카 문명과 잉카 문명. 요거 줄치시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전 페이지는 지금 대충 다 봤죠? 얘들아, 요 지도는 쌤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한번 그냥, 이거 뭐, 막 복잡하게 돼 있잖아. 아까 쌤이 그렇게 필기한 거,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고, 요거 발표하고, 무역이 어떤 형태로 변화합니까? 삼각 무역 형태로 변화하더라. 삼각 무역 형태로 변화하고, 삼각, 그리고 나머지는 쌤 필기한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요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에다가 그냥 줄맞출게. 자, 에스푸르티스가 요거 아스테카 제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잉카 제국 있죠. 잉카 제국 요거는 피사로 이렇게 각각 이렇게 정복되었다. 그리고 그 위치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엄청 요렇게 야 멋지지 않냐 이렇게 이런 문명을 얘네들이 한순간에 그냥 완전 파괴시켜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아메리카 원주민의 근간을 채굴하고 대농장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 요거 줄치시고 또 천년 어쩌고 저쩌고 저거 이거 줄치시고 다 했던 거라서 자, 그다음에 한국 상무만을 집중적으로 재배하게 되었다. 요게 뭔 얘기입니까? 그치 요게 플랜테이션 얘기입니다. 요 위에다가 플랜테이션이라고 적주세요. 자, 요거 선생님 적을게. 요거 위에다 적으면 돼. 난 뺏어 적을게. 자, 요거 플랜테이션. 음, 플랜테이션. 자, 그 다음에 또, 단일 경작의 문제가 오늘날까지도 라틴 아메리카 경제에 큰 문제로 돼 있더라. 그래서 요거 대표적인 거 브라질 커피 적어주시고, 브라질 커피. 자, 이제 요 밑에 보면 아프리카 원주민을 노예로 동원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슨 무역이 발달한다? 노예 무역이 발달한다.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거의 재앙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노예 무역으로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막 끌고 가니까 막 지들끼리도 총 쏘고, 그 다음에 또 얘네들도 끌고 가니까. 그래서 남자들 많이 끌고 가야지 남자들이 일부러 먹기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남녀 성 비율의 불균형. 남자가 많이 빠지고 여자만 많아지는 거야. 그리고 지들끼리 서로 막 총을 주고 저 부족을, 너네가 지배할 수 있게 그 총을 줄게 하면서 건네주면서 부족 간에 갈등도 깊어지더라. 그래서 유럽인들이 좀 나쁜 많이 있지, 그치? 이거 일으키는 거잖아. 싸움도 죽이는 거잖아. 그리고 총 주고. 그치? 그래서 요때는 참 씁쓸하지. 요는 또 무역선 노예 무역선 보면 그래서 요때 그냥 동호준 지린다고 했죠.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눕혀진 상태에서 시간 동안 항해를 해가지고 저까지 건너갔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설탕 인기가 높아지자 설탕 생산에 필요한 원주민과 흑인 노예를 이렇게 이용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그 다음 페이지는 간단하게 좀 빨리 해줄게. 자, 유럽으로 전해진 감자, 줄치시고, 감자는 옆에다가 적어봐봐. 참, 감자는, 밥 대신 이제 먹을 수 있는 구황작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뭐가 안 될 때, 요 구황작물로 버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감자 원산지는 남아메리카 페루인데, 어쩌고저쩌고, 유럽인들은 주요 식량적으로 이렇게 건너지니까 이제, 신작물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프리스피 2세가 생긴 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급하면서 남자 대왕이라고 했었죠. 프리드리 2세 유럽인들 이렇게 막 했던 거. 막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냥 보시면 되고요. 카니발. 여기 카니발 이 축제 안 가봤는데 진짜 죽기 전에 이 카니발 축제 한번 가보고 싶어. 브라질에서 하는 건데 진짜 재밌다 그러던데.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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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바. 이 삼바 춤이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에 의해서 시작됐대. 그냥 한번 읽어나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우리가, 얘들아, 요 부분을 그걸 좀 풀어보자. 문제로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할게. 요거 어디 갔냐? 얘를 띄우자. 음, 자, 요 문제를 어떻게 할까? 너네가, 요거를
어,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아. 저기, 뭐냐, 문제를 써서 올리면 프린트를, 요거는 선생님이 뽑아주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 또 너무 이 문제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하면 선생님이 그냥 개별적으로 나한테 이야기하면 선생님 뽑아줄 텐데, 이거 전체를 다 뽑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하면 돼요. 아, 이게 아이캔 스크린이, 요게 좀 안 좋네. 이거 일일이 이렇게 또 다 해야 되네. 음. 자, 요거, 문제가 1번 문제가 안 보여요. 1번 문제가. 자, 여기서 봅시다. 1번 문제. 자, 지도인 시장로 개척이 나타나게 된 배경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정답 뭘까요? 자, 한번 볼까? 나침반 이용된 거 맞죠? 지금 배경을 묻고 있어. 그럼 너네는 항상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이게 배경인지, 포인트는 항상 시험 문제 풀 때 동그라미를 치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너네가 짠, 선생님 빨간색으로 할게. 요런 문제 나오면 항상 중요한 거를, 키포인트를 요렇게 동그라미, 배경, 결과, 영향이 아니라는 거야.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묻고 있죠. 이 동그라미, 헷갈리는 건 동그라미 치면서 푸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배경, 자, 아는 것은 하는 거지. 그러면 찾아보자. 목방에 나침반이 이용되었다. 이게 발달돼가지고, 그치? 이게 조건이 된 거죠, 그쵸? 이것도 맞죠? 뒤에 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선생님 조심하랬죠? 자, 무역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한 거는 배경이 아니라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요거는 결과니까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문제 푸는 테크닉이야. 배경, 동그라미. 그러니까 결과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거기서 이제 포인트를 찾으시고 아닌 걸 또 요거 헷갈리면 안 되죠. 그다음 봉사물이 인기가 많이 컸었잖아, 그치? 뭐 비단이라든지 후추라든지.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책도 맞죠? 그래서 1번 답은 요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갑시다. 2번에 요거는 너무 쉽네요, 얘들아. 정답은 몇 번일까요? 자, 여기서 쌤 아까 이야기했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니까 정답은 요거는 3번이 됩니다. 3번. 3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또 갈게. 3번. 이것도 너무 쉬워요. 이거 뭡니까? 자, 서인돌이 나왔네. 이거는 뭐 그냥 눈 감고 풀 수 있죠. 콜럼버스. 콜. 자, 그 다음에 4번. 자, 요거 지금 아는 것은 또 한번 또 동그라미 해줘야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신학로 개척 이후의 세계니까 영향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쭉 한번 또 풀어보면 되죠. 4번에 아니 것은 지중해. 그러니까 장난질 하기 딱 좋은 유형이야. 지중해랑 대서양이고 바꿔가지고 하거나 배경 영향 바꿔가지고.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문제, 요거, 이거 교과서에 있는 그 그림이었네요. 무슨 은광? 포토시 은광. 그래서 끈을 많이 가지고 오면서 가격이 일어나더라. 이건 뭐 풀 것도 없죠, 그쵸? 그래서, 5번은 뭡니까? 5번은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예부 선생님 설명을 좀 많이 해줄게. 근데 이거는 굳이 뭐 설명 많이 할 거 없어요. 지금 신앙로 개척은 너무 많이 해서. 음, 뭐라고 한다. 여기 뭐 금융제도가 발달하고 넓은 해외 시장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이 벌게 되는 이러고 조심하라고 했죠. 정확하게 들어가는 혁명은 쌍업혁명이다. 답이 되려고 하면 얘들아 뭐가 돼야 돼? 가격혁명이 되려고 하면 가격혁명이 답이 되려고 하면 요거는 은광 혹시 은광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물가가 올랐다. 그 얘기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이 나오려고 하면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달했다. 대량 생산이 나오더라. 그 말이 나와야 되고요. 시민혁명 우리가 배웠죠. 그쵸?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그런 것들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으로 갑시다. 7번에, 아스테카 잉카 나왔네요. 이거는 뭐 7번도 정확하게 답이 떨어지죠. 그쵸?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쭉 나오니까 당연히 요거는 원주민이 크게 줄어들었다. 정답이 3번이 되겠죠. 나머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요.
자, 이거는 5번은 왜 안 돼? 요거는 얘네들이 문명을 그냥 파괴시킨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고. 4번은 크게 증가한 게 아니라 줄어들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얘네들 그 옆에다 적으면 되겠네. 뭐, 천년두 때문에. 그렇죠. 얘네들이 퍼뜨린 천년두. 천년두.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리고 또 한 문제 더 있네. 한 문제 더 풀어보자. 이건 뭡니까? 자, 흑인 노예무역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 재앙이 내려지더라. 이걸로 인해서 남자 다 끌고 가니까 여자가 부족해지더라. 그래서 남녀 성비율이 불균형해지고 인구 감소되고 부족 간에 서로 맞제 유럽인들이 총 건네주잖아. 막, 야, 총 줄게. 한 명 잡아와. 다른 부족에서 막 그런 식으로.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기억년 디귿이 정답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8번에 3번까지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선생님이 조금 더 예쁜 목소리로 설명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잘해줄게. 안녕.